22번의 내용은 가공전선 상호 간의 이격거리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저압, 고압, 특고압, 그리고 지지물 또는 고압 전차선 등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암기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은 암기를 해 주셔야 되겠죠. 그럼 최대한 여러분들이 암기하시기에 편하도록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먼저 저압과 고압 간의 이격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저압과 고압 가공전선 간의 이격거리를 한번 정의를 해보자. 그러면 얘를 표로 암기하면 어렵기 때문에 그림으로 그려보게 되면 얘는 고압이다 라고 보고요. 그리고 여기에 또 똑같은 고압 이렇게 그려볼게요. 그리고 여기에는 저압 그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저압 이렇게 그려볼게요. 그럼 먼저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한번 보자 이거예요. 고압과 고압 간, 고압과 저압 간에 대한 이격거리를 보게 되면 고압과 고압도 0.8m이고요. 고압과 저압도 0.8m입니다. 그리고 저압과 저압 간의 이격거리는 0.6 됩니다. 이건 전선끼리 이격거리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저압과 저압 중에서 만약에 전선이 둘 중에 하나가 고압이나 특고압이나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일 경우에는 반으로 할 수 있겠죠. 0.3 가능합니다. 이 고압과 고압 간에는 고압 가공전선이 케이블이면 이거 반으로 할 수 있습니다. 0.4, 0.4 전선에 대한 내용은 다 정리가 됐습니다. 그럼 지지물이 있습니다. 얘가 저압 지지물이든 고압 지지물이든 지지물이 여기 있다라고 보죠. 얘가 저압이든 고압이든 지지물이에요. 이 지지물과 고압 간의 이격거리는 0.6입니다. 그런데 고압이 케이블이면 얘를 0.3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압이든 저압이든 지지물이 저압과 이격거리는 얘는 0.3 됩니다. 그러면 고압, 저압, 지지물 간의 이격거리가 다 한 번에 정리가 되고요. 또 하나 여기에 고압 전차선이라는 게 있죠. 이 고압 전차선과 저압 간의 이격거리는 1.2m가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는 특고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특고압. 특고압에서는 60kV가 기준이 되는데 60kV 이하이다 라고 하면 얘를 2m 이격하면 된다. 그러니까 특고압과 저압, 특고압과 고압, 특고압과 특고압끼리 이게 적용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60kV를 초과하게 되면 2m에다가 0.12 단수를 곱해주시면 된다. 단수에 관한 내용은 계속 얘기했기 때문에 별도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특고압 중에서도 35kV 이하에서는 또 별도의 특례가 적용이 되더라. 그리고 35kV 이하일 때는 어떠한지 또 우리가 암기를 해 주셔야 된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내용을 그려보면 여기에 35kV 이하 특고압이 하나 있다라고 보고요. 또 여기에 하나 더 그려야 되겠다. 이렇게 얘도 35kV 이하 이렇게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저압 전선이 있고 여기에는 고압 전선이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저압 가공전선과 동일한 게 뭐가 있냐면 전차선 있어요. 전차선. 네, 전차선. 저압이나 고압의 전차선. 그리고 고압이랑 똑같은 게 뭐가 있냐면 저압이나 고압의 전차선의 지지물이 거리가 똑같더라 이거예요. 얘와
얘랑 같고 얘와 얘랑 같더라. 그럼 먼저 35kV 이하와 저압 가공선의 이격거리를 한번 볼게요. 여기는 1.5m가 됩니다. 1.5m. 그리고 35kV 이하와 고압 간의 이격거리는 여기는 1m가 됩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그리고 35kV 이하와 35kV 간의 이격 거리는 얘는 2m가 됩니다. 이것이 기본이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럼 여기에서 저압에서 뭐 절연전선을 썼을 때 또는 케이블을 썼을 때 이러한 내용이 있겠죠. 그쵸? 그랬을 때 여기에서 저압 가공전선이 절연전선이나 케이블 경우로 있어요. 그죠? 절연전선이나 케이블. 얘가 절연전선이나 케이블이다. 라고 하면 요 1.5m는 얘는 1m로 할 수가 있습니다. 슬래시로 적을까요? 얘는 1m. 이렇게. 그리고 얘는 절연전선이어야 돼요. 즉, 특고압에는 절연전선이고 저압은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이어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특고압이 케이블이면서 여기는 절연전선 케이블이면 여기는 0.5m로 감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저압에서. 자, 그럼 고압을 한번 볼게요. 고압은 1m. 그쵸? 근데 얘가 뭐였냐면 절연전선이어야지 얘가 1m예요. 근데 얘가 케이블이다 라고 하면 이것을 0.5m로 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특고압과 특고압을 한번 보겠습니다. 얘가 35kV 이하 35kV 기본적인 것은 2m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2m다. 그런데 둘 다 절연전선이다. 파란색으로 적어보겠습니다. 얘도 절연전선이고 얘도 절연전선이면 얘를 1m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한쪽은 케이블이고 얘도 케이블 또는 절연전선이면 요거에 또 반으로 나눌 수 있어요. 0.5m 이렇게 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고압 가공전선의 여기 지지물을 볼게죠. 요거는 지지물. 특고압의 지지물입니다. 특고의 지지물. 봤을 때 얘와 얘 간의 기본적인 이격거리는 2m입니다. 근데 얘가 절연전선이면 1m가 되고요. 얘가 케이블이면 0.5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고압 간의 이격거리, 특고압에서의 이격거리, 특고압 중에 35kV 이하일 때 어떤 특례에 대한 이격거리를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보안공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보안공사. 이 보안공사 같은 경우에는 안전을 보강하는 거죠. 고압에서는 고압 보안공사를 하셔야 되고요. 특고압에서는 동일하죠. 특고압에서는 이 가공전선들끼리 또는 가공전선과 지지물끼리 1차 접근 상태이다 라고 한다면 얘는 3종 특고압 보안공사를 해주셔야 되고 2차 접근 상태다 라고 하면 얘는 2종 특고압 보안공사를 하셔야 된다. 그런데 여기에서 2종 특고압, 즉 2차 접근 상태일 때 요거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된다. 2차 접근 상태일 때 여기에서 고저압과 수평 이격거리는 2m 이상 돼야 돼요. 수평거리 2m 이상 이격을 해야 된다. 이걸 그림으로 그려보면 여기에 이렇게 그리면 안 되겠다. 자, 여기에 이렇게
만약에 저압이나 고압이 지나간다라고 보고 여기에는 특고압이 이렇게 지나간다라고 보겠습니다. 근데 얘네들 간의 수평거리를 2m 이상 이격을 하라 이런 얘기예요. 2차 접근 상태면 뭐죠? 3m 이내인 거죠. 즉 얘와 얘 간에 2m 이상 이격을 해야 된다. 최소. 요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셔라. 아시겠죠? 드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2차 접근 상태에서 2종 접지 공사, 2종 특별보안 보안공사를 하는데 2종 특고압 보안공사를 안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보호망 쓰면 되죠. 네, 보호망에 대한 얘기는 기존에 이미 다 얘기가 된 거죠. 보호망을 쓰면 안 해도 돼요. 또 한 가지. 분명히 2차 접근 상태이면 얘와 얘 간의 수평거리 2m 이상 이격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2m를 이격하지 않으려면 앞에 보시게 되면 특고압 가공전선이 저고압 가공전선 등과 2차 접근 상태일 때 수평 이격거리가 2m 이상 되어야 된다. 그렇죠? 근데 다음 경우에는 안 해도 된다 이런 얘기죠. 안 해도 된다. 저고압 가공전선이 5mm 이상의 경동선일 경우, 약전류전선이 4mm 이상의 아연도 철선으로 조가하여 시설하는 경우, 또는 15m 이하의 간격인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평거리가 6m 이상인 경우, 그 다음에 보호망을 시설한 경우도 해당이 되네요. 특고압 가공전선이 특고압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을 사용하여 사용전압 35kV 이하인 경우에도 수평거리 2m를 떼지 않아도 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 다음 23번에는 가공전선과 약전류 전선의 접근 또는 교차라고 되어 있네요. 약전류 전선과 이것은 또 다르게 제가 그려보겠습니다. 23번에는 얘를 이렇게 보죠. 얘가 약전류 전선이에요. 뭐 전화선, TV선, 라디오 이런 거죠. 얘와 이렇게 그려볼게요. 얘는 저압이고요. 얘는 고압이고요. 얘는 특고압 이렇게 적어볼게요. 뭐 그래도 되겠죠, 그렇죠? 이 약전류 전선과 저압 간의 이격거리는 0.6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약전류 전선과 고압 간의 이격거리는 0.8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고압은 좀 더 다르게 얘기를 해야 되네요. 그죠? 특고압은. 그럼 여기부터 우리가 정리를 해보죠. 자, 여기에서 저압과 약전류 전선 간의 이격거리를 얘기할 때 이 저압이 절연전선이나 케이블이나 된다. 그럼 여기는 0.3m로 감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 고압이 케이블이다 라고 하면 얘는 0.4m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고요. 만약에 이 약전류 전선이 케이블이나 또는 절연전선이다. 그러니까 얘가 절연전선이나 케이블인 경우에 여기는 이제 0.3이 되는 거고, 얘가 표준이랑 절연전선 케이블이면 0.3이고, 저압도 절연전선이고 약전류 전선도 절연전선이면 얘가 0.15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네요. 그 다음에 특고압 간의 이격거리를 보겠습니다. 약전류 전선과 특고압 간의 이격거리에서는 특고압 전압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얘가 35kV 이하, 그죠? 35kV 초과라고 되어 있나요? 35kV 초과인데 60 이하 이렇게 되겠네. 60kV 이하
60kV 초과 이렇게 나눠집니다. 여기에서는 그냥 60kV 이하면 그냥 2m, 여기는 2m 플러스 0.12 단수 이렇게 되네요. 이게 다예요. 그러면 35kV 이하에서는 이격 거리가 1m가 되고요. 얘가 만약에 케이블이다 라고 하면 0.5m까지 감할 수 있다. 이게 케이블인 경우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외우실 때는 약전류전선과 특고압 간의 이격거리는 1m구나. 그쵸? 1m구나. 근데 얘가 케이블이면 0.5로 할 수 있구나.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고, 그리고 여기 뭐라고 쓰면 돼요? 35kV 이하에서. 그쵸? 그리고 여기다 60kV 이하면 2m이고 60kV가 초과되면 2m 플러스 0.12n 이렇게 쓸 수 있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뭐하면 정리를 하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약전류 전선의 지지물과 얘네들 간의 관계예요. 얘 지지물이에요. 똑같이 그려볼게요. 이렇게. 얘는 약전류 전선의 지지물이에요. 약전류. 여기는 저압, 여기는 고압, 여기는 특고압. 이렇게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저압과 약전류 전선 지지물은 이격거리가 0.3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고압과의 이격거리는 0.6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고압과 이격거리는 1m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얘는 뭐예요? 35kV 이하일 때. 그리고 얘는 해당되지 않고요. 고압에서 이 고압이 케이블이면 얘는 0.3 할 수 있고, 특고압이 케이블이면 얘는 0.5 할 수 있고, 언제? 35kV 이하일 때. 그럼 지지물도 마찬가지로 얘가 60kV 이하에서는 이제 2m가 되고요. 60kV 초과에서는 얘가 2m 플러스 0.12n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4번에서는 가공전선과 안테나의 접근 또는 교차입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그 약전류전선과 동일하게 그려보시면 쉽게 암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안테나가 있다라고 보죠. 여기가 이제 안테나. 이 부분을 저압이다라고 보고 이 부분을 고압, 여기를 특고압이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 저압과 안테나 간의 이격거리는 0.6m입니다. 여기는 0.6m. 그리고 고압과 안테나 같은 경우에는 0.8m가 됩니다. 이때 이 저압에서는 고압, 특고압, 절연전선이나 케이블을 썼을 때에는 이것을 0.3m로 감할 수가 있고요. 고압에서는 이 고압이 케이블인 경우에는 0.4m로 감할 수가 있습니다. 특고압 같은 경우에서는 얘는 25kV 이하에서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얘네들은 수평거리예요. 안테나와 이 특고압 간의 수평거리. 여기를 수평거리다. 이때 이 특고압이 나전선이다 라고 한다면, 나전선, 피복이 없는 전선이다 라고 하면 2m가 되고요. 특고압 절연전선이다 라고 하면 1.5m가 되고, 케이블인 경우에서는 얘가 0.5m가 되겠습니다. 그림으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시면 조금 더 쉽게 암기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
25번은 저고압 가공전선과 교류 전차선 등의 접근 또는 교차입니다. 얘가 접근, 교차는 서로 다른 거죠. 요 가항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요 가항에 대한 내용은 뭐냐면 이 전차선과 교류 전차선과 가공전선이 접근하는 경우, 저했죠, 그죠? 접근하는 경우 이 저고압 가공전선은 이 교류 전차선보다 높게 설치, 위쪽의 시설에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려보면 여기에 전차선이 있다 이거죠. 얘를 우리가 전차선 있다 이거예요. 근데 여기에 더 높게 높은 곳에 이렇게 그리면 되나요? 더 높은 곳에 이렇게 얘가 저압, 고압을 설치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여기의 높이와 여기의 높이를 봤을 때 교류전차선과 가공전선이 접근하는 경우에 저고압 전선을 위쪽에 설치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다음의 경우에는 위쪽에 설치할 수 있다 이거죠. 언제냐? 얘와 얘 간의 수평거리가 3m를 넘으면 위쪽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얘가 보완공사를 했다. 저압 보완공사, 고압 보완공사를 했을 때도 높게 설치할 수가 있고요. 또 가공전선, 즉 저압 가공전선이 케이블이거나 또는 5mm 이상 8.01kN 이상의 선일 때도 이 저압 가공전선은 요 교류라고 정확히 써야 됩니다. 교류 전차선보다 높게 위쪽에 설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나항에서는 이거는 지금 뭐 하는 거죠? 접근인 거죠, 접근. 예, 접근인 거고, 나항에서는 교차하는 거예요. 여기에 전차선이 이렇게 있다라고 봤을 때, 교류 전차선이 있다라고 했을 때, 얘가 예를 들어 이렇게 저고압선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얘는 저고압에서 지금 교차한다는 거예요. 교차. 그럼 뭐 얘와 얘 간에 뭐 이격거리가 뭐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있을 수 있다. 교차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죠. 읽어보게 되면 저고압 가공전선이 교류전차선과 교차하고 교류전차선 위에 시설될 때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얘가 저압이다. 요 선이 저압이다 라고 했을 때는 이 저압선은 굵기 35 스퀘어 이상의 아연도 강연선으로 인장강도 19.61kN의 선으로 뭐 해야 된다니? 조가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가가 뭐예요? 이렇게 선이 있고 전선이 이렇게 있어서 얘를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된다. 이걸 뭐예요? 조가용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얘를 이 하얀색 선을 얘를 조가용선 이렇게 얘기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얘 저압에서는 35 스퀘어 이상 19.61kN 이상의 아연도 연선으로 조가용선을 써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고압에서는 얘는 두 가지예요. 이 고압이 케이블이 아닌 경우와 얘가 케이블인 경우 두 가지로 나눠준다 이거예요. 케이블이 아닌 경우에는 이 조가용선이
38 스퀘어 이상의 강도 14.5 1kN 이상이어야 된다라는 거고, 얘가 케이블이다 라고 하면 단면적 잘못 얘기했네요. 이 부분을 38 스퀘어 14.51 kN의 경동연선을 써야 된다. 경동연선. 이 선을 써야 된다. 이거 조가용선이 아니라 경동연선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얘가 케이블인 경우에는 이거는 똑같아요. 38 스퀘어 14.51 kN의 조가용선을 써야 되는 거예요. 조가용선. 그러니까 케이블이 아닌 경우에는 전선으로 경동연선, 이만큼의 경동연선을 쓰란 얘기고, 얘가 케이블인 경우에는 요것에 조가용선을 쓰란 얘기예요. 얘도 저압에서도 이 조가용선을 써라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쪽에 보면 케이블 이외의 것을 사용하는 고압 가공 전선 상호 간의 간격은 여기에서 선이 한 가닥이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삼상이면 이게 몇 가닥이 가겠어요? 하나, 둘, 세 가닥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그쵸? 이때 케이블이 얘가 아닌 경우에 고압 가공전선 상호간 요거 간에 이격거리가 0.65m 이상 되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 이때 또한 목주의 풍압하중 2 이상 되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 지지물과 요 지지물 간의 이격거리, 지지물 간의 이격거리 뭐라고요? 우리는 경간이라고 하잖아요. 이때 이 경간은 이 지지물을 목주라던가 또는 A종 철주, 철근 콘크리트 줄을 이용할 때는 60m 이하로 하셔야 되고요. 얘가 B종 철주라든가 철근 콘크리트를 사용할 때는 120m 이하로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이건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교류 전차선과 가공전선이 뭐 할 때? 교차할 때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교류 전차선과 여기에 가공전선이 교차하는 경우 가공전선은 교류 전차선 위에 설치가 될 것이고요. 여기에서 저압을 할 때는 35 스퀘어 이하 19.61 kN 이상의 아연도 연선의 조가용선을 이용해서 설치를 하라는 얘기고, 고압인 경우에는 케이블이 아닐 때는 38 스퀘어의 14.51 kN 경동연선을 써라 이런 얘기인 거고, 케이블인 경우에는 38 스퀘어 14.51 kN 이상의 아연도 연선의 선으로 조가해서 써라 이거예요. 조가해서. 그쵸? 그리고 이 고압에서 얘네들 간의 이격거리는 0.65m 이상이어야 된다라는 거고, 목줄을 사용할 때는 풍압하중이 2 이상이어야 되고, 가공전선 간의 경간은 목주나 A종을 쓰게 되면 60m 이하, B종은 120m 이하로 시설을 하여라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6번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26번에서는 가공전선과 다른 시설물 간의 접근 또는 교차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다른 시설물이라는 건 뭐냐 이런 얘기예요. 다른 시설물이라고 하는 건, 우리 시설물이라는 건 뭐죠? 통틀어서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걸 다 시설물이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다른 시설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존에 앞에 얘기했던 건조물, 도로, 횡단보도, 철도, 궤도, 삭도, 가공, 약돌, 전선, 저압,
가공 전선 또는 고압 전차 및 다른 특고압 가공 전선로 이외의 시설물, 즉 우리가 다 설명했던 것 이외에 여러 가지 다른 시설물과 가공 전선 간의 이격 거리를 얘기한다. 그럼 얘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림 그려서 얘기를 해보자, 이런 얘기죠.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기에 우리가 얘기했었던 그 이외의 다른 시설물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얘도 마찬가지로 어떠한 상부조영제가 있겠죠. 얘는 상부조영제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 상부조영제의 위쪽에 가공전선이 있을 때 상부조영제의 옆쪽, 상부조영제의 아래쪽 기타 장소에 가공전선이 있을 때 이렇게 나눠줄 수가 있다 이거죠. 그럼 여기에서 얘는 저압, 고압, 특고압 이렇게 나눌 수 있잖아요. 그쵸? 나눌 수 있다. 저압에서는 얘네들이 다 2m, 고압도 2m 됩니다. 여기 기타 장소에서도 저압, 고압, 특고압이 있겠죠. 얘네들은 상부 조영제 옆 아래 기타 조영제 같은 경우에 저압은 0.6m, 고압은 0.8m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특고압은 전압이 또 나눠져요. 얘는 2m 이렇게 적어볼게요. 얘는 언제 2m냐? 35kV 이하. 여기도 마찬가지로 1m 이렇게 돼요. 얘도 35kV 이하 이렇게 됩니다. 만약에 저압부터 보겠습니다. 저압이 고압, 특고압, 절연전선이나 케이블이면 반 되겠죠. 이건 1m 될 거고 여기는 0.3m. 그러니까 저압이면서 고압, 특고압, 절연전선이나 케이블을 썼을 때 고압 같은 경우에는 고압에서 케이블을 썼다라고 하면 여기 1m, 여기 케이블을 썼다라고 하면 0.4m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35kV 이하에서 특고압에 케이블을 썼다라고 하면 이게 1.2m가 되고요. 여기는 0.5m가 됩니다. 이렇게 돼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얘가 특고압에서 60kV 이하는 2m네요. 그죠? 2m 되고 60kV 초과에서는 2m 플러스 0.12 단수 n 이렇게 우리가 이격거리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